자녀들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면서 자녀가 아파하면 걱정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자녀의 새 옷과 새 신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부모님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밥을 안 먹었으면 밥을 챙겨주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늦게 귀가하면서 연락이 없으면 혹시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의 독립으로 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자식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혼자 살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바보처럼 아픈데 병원도 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늦은 시간에 다니면 위험한데 너무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배우자랑 안 싸우고 잘 지내는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하곤 하죠. 하지만 부모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를 반가워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하거나 어쩔 때는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부모님이 전화를 너무 자주 하거나 길게 할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의 연락을 더 안 받으려 하고 더 짧게 연락하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론 그 소중함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느끼고 계셨을 텐데요. 어느새 자식들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고 어쩌다 한 번 하는 전화도 왠지 빨리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부모님의 품이 편안한 쉼터였지만 이제는 자녀에게도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연락을 자주 하거나 많이 다가가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주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치게 자녀에게 몰입하게 되면 부모님 자신의 삶이 오히려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 걱정 때문에 알아눕거나 항상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은 없으신가요? 이런 분들의 경우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몰입하게 되어 자신의 삶이 빈약해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걱정 때문에 조금은 표정이 안 좋고 두통이 올 수 있지만 자녀들 걱정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즉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며 즐거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의 건강은 중요시하면서 정작 우리의 건강은 세월 때문이라 생각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하는 나이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큰 안도감과 안정감을 주며 동시에 자녀도 부모님께 대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거나 일상에서 식단 관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은 나이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어진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양을 조금 줄이거나 불량식품을 먹는 대신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 무거워진 내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모여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결국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 외에도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 주제도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미술, 악기 연주 등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자녀들은 우리의 취미 활동에 놀라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취미 활동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미 활동은 자녀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면 자녀와 함께 만났을 때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과정을 자녀와 공유할 때 자녀는 부모님이 여전히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느끼며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역시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닌 부모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도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주기 위해 두 번째로는 해야 하는 행동은 자녀의 삶만을 보는 것이 아닌 자아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삶에 이끌어갈 주체적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긴 했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강산이 몇 번은 바뀔 만큼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삶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지켜주는 관계가 형성되면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어려운 순간에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도 그만큼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만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때 더욱 큰 안도감을 가지며 자신의 삶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주기 위해 세 번째로는 해야 하는 행동은 자녀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독립성과 자율성을 원하게 됩니다. 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며 나중에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왜 개인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기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깊은 유대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율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춘기에 자기 방의 문을 잠가 놓거나 닫아 놓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자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개인 시간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떨어진 낯선 환경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중요한 시험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시련의 아픔도 겪으면서 점차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무턱대고 전화나 방문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응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보여주는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은 자녀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부모님의 갑작스런 전화나 방문은 그들의 시간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와의 모임, 회사 동료와의 약속 또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부모님의 방문으로 인해 이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못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시간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의 개인 시간을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자녀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사소한 궁금증으로 하는 연락을 줄이고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자녀가 어려워 보일 때 격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적어지면 걱정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내 삶을 먼저 풍요롭게 하고 자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이 아닌 쉼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주기 위해 네 번째로는 해야 하는 행동은 건강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대화란 대화의 양보다는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내용과 공감을 중심으로 하여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게 긴 대화보다는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일상을 지나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자녀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겁니다. 대화의 흐름을 자녀가 주도하게 하며 부모는 들어주고 격려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가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하기보다는 자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누구 엄마는 자식들이랑 해외여행 갔다 왔던데와 같은 말들은 우리가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지 자녀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보다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던데 많이 힘들지? 와 같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공감과 이해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속상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부모는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어려운 시기에 부모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주기 위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자녀의 독립성을 응원하는 말과 행동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응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응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학업의 방향을 정할 때 심지어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까지도 자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존중과 응원은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에서 얻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결정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독립적 결정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선택한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응원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를 느끼고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자주 보거나 많이 다가가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을 이해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때론 서로를 위한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성을 격려해주고 필요한 때에 자연스레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런 소통은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와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 한번 결정을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서 든든히 지켜보는 부모가 되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자녀를 걱정하거나 자녀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